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이 코로나 현재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군까지도 지금 싹쓸이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기사를 놓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3개의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2월 3일자 데일리 NK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군 코로나 의심 누적 격리 환자 55,000명 육박라고 했습니다. 55,000명입니다. 서식통은 북한 군 당국 24곳에 코로나 격리시설 운영 격리 군인 중 7.6%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3일 데일리 NK 북한군 내부 고위 서식통입니다. 고위 서식통에 따르면 북한 군 당국은 6회 공군 군단 사령부별로 코로나 의심 증상 격리 시설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육군 17곳, 정확하네요 숫자가. 구체적으로 육군 17곳, 해군 3곳, 공군 4곳, 총 24개의 시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본지 취재한 북한 내 코로나 격리 시설보다 15곳이나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황해도, 평안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라선에 각각 1개의 민간 코로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코로나 방역을 어겼다고 39호실 부부장을 청살할 때 제가 그 얘기했죠. 북한 내부의 코로나 상황이 분명히 심각하다.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한다. 그리고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여지까지 꼼짝 않고 뒀던 권력층인 39호실 부부장을 처형을 하고 그 밑에 무역기관들을 오히려 그냥 경고 조치만 하고 그만뒀다. 분명히 민심을 달려야 될 명분이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 기사가 왜 그렇게 39호실 부부장을 총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강원도, 평안도 각 군단 사령부 직속 군병원 옆에 가건물을 지역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해군은 황해북도 승호군, 함경남도 함흥시, 남포특별시 격리시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공군은 평안남도 개천군, 온천군, 그리고 함경북도 경성군, 경성에도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전국이 아주 아수라장이네요. 군 코로나 격리시설에 군의국 산하 중앙비상방역위원회가 총괄하는데 직접 관리는 군의 행정부와 6회 공군 통합군병원인 11호 종합병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 초부터 11월 말까지 군 코로나 격리시설에 입소한 군인의 누적 수는 육군 43,000명, 해군 6,200명, 공군 5,420명으로 총 54,62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군 통계자 아니면 이거 절대로 못 받아요. 북한군에서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본지는 내부 취재 결과 지난 1일 기준으로 민간 국가 지정시설에 누적된 격리된 인원이 총 81,000명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군과 민간 코로나 관련 증상 누적 관리 격리자 수를 합치면 135,620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모두 코로나 확진자라고 가정한다면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0.54%가 코로나 감염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통계를 정확히 했네요. 이거 쓰신 분이 어느 분이죠? 장슬기 기사. 이 장슬기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집계한 전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는 6,186만 6,635명으로 감염률 0.8%인 것과 비교할 때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체계로 따져봤을 때 이들이 모두 코로나 확진자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폐렴이나 호흡기관, 기저질환자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는 모든 것이 상당히 진단 내리기 힘듭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 관련 격리 시설에 수용됐다가 사망한 군인들의 수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소식통에 따르면 격리 시설에서 사망한 누적 군인의 수는 육군 2,800명, 해군 920명, 공군 460명, 총 4,180명이라고 합니다. 군 격리자 중 7.65%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격리 인원은 706명이며 올해 누적으로 32,843명으로 나왔고, 또한 북한은 아직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 자가 격리 수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북한 당국은 코로나 증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 격리 시설과 수용 및 사망자 수와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통계에 저렇게 나왔으면 통계 안 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 내부는 그렇게 구석구석 제대로 통계가 다 안 됩니다. 통계 보고가 올라가는 것만 정말로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꼭 이것만은 좀 알려주고 싶은 기사가 뭐였냐면, 사망했으니까 뼈가루 가져가라 라는 기사가 11월 18일자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데일리 NK가.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놓친 것 같네요. 결국 누적 환자, 누적 격리자가 55,000명 육박,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이 기사를 다시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한테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기사를 함께 지금 꺼냈거든요. 이 기사는 11월 18일자 역시 장슬기 기사가 이 기사를 썼네요. 데일리 NK가 사망했으니 뼈가루 가져가라. 북한 코로나 격리시설에서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다. 17일 데일리 NK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코로나 의심 환자가 격리되는 민간 격리시설 총 9개로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그리고 라선시에 각각 한 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 감염시설을 둘 수 없다는 당 정책에 따라서 평양 격리 대상자는 평안도에 격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놈들. 이 시설에서 각도 비상대책위원회 방역소가 직접 시설 관리하고 중앙비상방역위원회가 총괄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소식통은 일단 기본적인 약품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의사가 있어도 격리자 비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격리소 시설 입소 중 중증 환자에게만 해열제나 진통제를 등 처방될 뿐 대부분 격리자는 증상이 있어도 약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거 감당 못해요, 북한은. 또한 시설 내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아야 할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사람 죽어나가는데 아직도 금기어입니다. 코로나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감염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의사도 실제 격리된 사람들도 속으로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나 격리자들이 호소하는 더 큰 고통은 배고픔과 추위라면서 시설에서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하지만 매끼 옥수수밥과 소금국만 나온다고 합니다. 죽으라고 갖다 놨네요, 완전히. 반찬은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급식만 먹는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은 다반사이고, 때문에 격리 전 단순 발열만 있던 사람들도 격리 후 오히려 병을 얻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권력이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설 내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수액을 맞거나 가족들이 보내는 사식을 먹고 있다면서, 이 또한 뇌물을 줄 여력이 있는 권력층의 특혜일 뿐 일반 주민들은 가족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고 특별식도 제공받지 못한 채 시설에 방치되는 수순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침상이 부족해 70%는 바닥에서 침상하는데 난방도 되지 않아 격리자들은 극심한 추위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온도도 제공되지 않아 자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위생 상태도 좋지 않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라고 합니다. 실제 당국에서는 격리자들에게 제공되는 건 없지만 격리자들은 철저히 수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면회가 절대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에 5번 열을 재고, 의사와 준의가 의학 전문 졸업생들입니다. 간호원들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격리시설 내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 중에 또 다른 특이사항은 약은 가족이 직접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시설에서 약을 제조하거나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서 가족들이 직접 약을 구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이 또한 돈이 있는 집에서 가능한 일이라면서
면회를 전면 금지시킨 이후 감염 질병이 격리자를 통해 전파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지만 격리시설 내부 실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큰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당국은 격리시설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격리자들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악마들이네요. 구도 전달은 가능하지만 기록 문서 형태를 외부에 유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격리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발생해도 외부와 연락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은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서 특히 격리시설 안에서 사망할 경우 시신을 자체적으로 화장한 유골만 유족들에게 전달할 뿐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서식통은 완치되지 못하고 사망하면 뼈가루만 봉투에 담아 가족에게 준다면서 이게 진짜 가족의 뼈가루인지 다른 사람의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연고가 없는 사망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른다면서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없이 실종된 사람들은 격리시설에 있다가 사망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끔찍하죠? 이것이 진짜 북한의 실태입니다. 사망했으면 뼈가루나 가져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휴, 북한의 소식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암담하기만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